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우탕. 아, 좋다. 형님 불멍 아시죠? 불멍 알죠? 불멍. 캠핑이나 뭐 아무튼 뭐 어떤 야외에서 네. 장작불 타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냥 멍하니 시간 보내는 거. 아 맞습니다. 어허. 저도 캠핑의 매력에 굉장히 빠져서 불멍을 엄청 즐기거든요. 이게 실제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지. 그럼 혹시 물멍이나 풀멍은 혹시 아세요? 물멍? 물멍은 뭐 물 보면서 멍 때리는 건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행 가서 바다를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는 게 물멍이었거든요. 어허. 파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집에서 어항이나 미니 수족관 같은 걸 끓여놓고선 어항을 바라보는 게 또 물멍이라고. 아, 그럼 풀멍은 뭐죠? 풀멍? 풀멍은 이제 좀 식물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플랜테리어. 해서 초록초록한 식물을 바라보는 거죠. 요즘에 뭐 아무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무언가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니까 이런 게 유행이구나. 맞습니다. 그럼 불멍, 네. 불멍, 풀멍 말고 또 어떤 멍이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는 건데요. 아. 배달 어플을 시켜놓고 요즘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어허. 오토바이가 이제 오는 게 이제 지도에 보이거든요. 나도 그거 보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멍하니 전 배멍 배달 어플 멍하니 바라보면은 아 이분이 이렇게 신호 잘 지켜서 그렇지 여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지 여기서 기다리시는 중이구나. 오케이. 오 여기 골목길을 빨리 오셨네. 오 이제 오겠다. 자 하면은 드르르르 오토바이 소리 들려서 그치. 나가서 띵동 하면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마 굉장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멍 때리지 마시고 퀴즈를 같이 푸시면서 네. 머리를 쉬지 않고 굴려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크 락강은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락강은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도록 길들여진 존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의 주장은 타인에게,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과 나의 행복은 다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에 관한 락강의 분석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정신분석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락강이 내세운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알아보고 관련된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크락강이 누군지 알아? 자크락강, 카드강, 새우깡. 수수깡 이런 거는 하는데 예. 락강은 잘 초면인데. 저는 욕구와 욕망 좋다. 해보겠습니다. 욕구와 욕망. 락강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 니즈가 아닌 욕망, 디자이어로 사는 존재입니다. 욕구의 대상은 먹고 자고 추위를 피하는 등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인 반면 욕망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징들이죠. 주식시장은 개인의 욕망이 투자의 원천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에 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네요. 어찌됐건. 네 맞아요.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밀크쉐이크 그리고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매일 꾸준히 이것을 먹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햄버거와 밀크쉐이크와 함께 이걸 꼽았다는 거죠? 매일 먹는다. 쉽게 가보겠습니다. 감자튀김, 세트. 콜라. 정답입니다. 오, 깜짝이야. 콜라 할까 감자튀김 할까 했는데 감자튀김을 했습니다. 콜라를 좋아해요? 그는 하루에 코카콜라를 5캔씩 마신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20짜리 뉴욕식 스테이크도 자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녹색 채소, 또 흔히 말하는 레스토랑에서 파는 고급 요리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랑 워렌 버핏이랑 공통점이 있네. 맞아요. 진짜 난 참 싫어. 제일 부러운 삶이에요. 워렌 버핏이 엄청 뚱뚱하지도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햄버거, 밀크쉐이크, 콜라 엄청 먹고 장수하면서 돈 엄청 많이 벌고 결정적으로 뚱뚱하지도 않고 그 나이에. 그러니까 최고네. 딱히 지병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는 프로필 사진이 뭔지 궁금한데요. 오. 푸사. 푸사. 요즘에 뭐 SNS 필수죠. 네. 푸사. SNS나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속에는 하나같이 멋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속에서 그려지는 생활 또한 부러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훌륭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락강에 의하면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닌 내가 가장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연예인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가수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수요. 스눕독, 제이지, 에미넴 등 세계적으로 유명 래퍼들의 공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힙합 팬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래퍼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이 사람 때문인데요. 홀리 매니아티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공연 무대에서 이것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 감이 팍 와버렸는데. 진짜로? 정답 수화. 수어. 오! 정답이다. 정답. 우와! 감이 팍 와버렸어요. 와, 갑자기. 대박. 감동을 준다고 해서. 오, 랩을 이렇게 수화로. 우와, 어떻게 그렇게 빠르지? 그녀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음악을 전하는 수화 통역사이고요. 빠른 랩 가사를 춤추듯이 역동적인 동작과 함께 수화로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와, 이것도 어떻게 또 좀 흥미 요소네요. 야, 이런 아이디어는 아무튼 참 좋습니다. 요 내용으로 이제 다른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의사를 전달한답시고 아 배고프다 밥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왜냐면은 의사 전달을 더 잘 하려고 한답시고 뭐 저기 가자 뭐 밥 이렇게 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아.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필담이나 그게 낫다고 하는 거를 들은 적이 그렇구나. 있었습니다. 그냥 바디 랭귀지처럼 접근하면 안 되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떤 언어니까. 두 문제를 지금 우리 또 문상훈의 맹활약으로 굉장히 쉽게 넘어갔고요. 골라볼까 하나? 거울 단계 한번. 거울 단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맞아요. 거울 그런데? 단계. 아기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는 거울 속의 모습에 빠져들곤 하죠. 하지만 락강은 아기가 보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일 뿐 자기 자신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허상을 통해 자신을 꾸려가는 과정을 거울 단계라고 부릅니다. 거울은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외국 속담이나 관용어는 비유법이 강하죠. 그래서 영어 관용구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영어 관용구. 영어의 관용구 표현으로 체리 온 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체리 온탑? 이게 저는 딱 또 촉이 딱 와버렸는데 벌써 진짜로? 맞춰도 될지 야, 너 신들렸어?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요. 대박. 체리온탑이 케이크 흰 색깔 생크림 케이크 맨 위에 체리가 딱 올려져 있다. 그래서 용의 마지막 딱 그 활용점정? 활용점정의 뜻입니다. 이게 활용점정, 결정타, 뭐 일종의. 백미 마무리 단계? 마지막? 활용점정. 마지막 단계. 마무리하다 정답이죠. 정답, 예스! 딱, 와. 착 가서 탁 야, 갔습니다. 이거 완벽합니다. 야, 대박이다. 체리온탑 이거 맞아요? 케이크 딱 위에 마지막 딱 맨 체리. 위에. 케이크나 디저트의 장식으로 체리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체리는 음식의 장식으로서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는데 자주 쓰이는 과일이죠. 이 맥락에서 체리 온 탑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의 마지막이나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또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 금상첨화를 뜻하는 말이죠. 금상첨화. 금상첨화구나. 와, 좋은 거 배웠다 오늘. 체리언 탑. 와. 야, 오늘 완벽해요. 지금 세 문제를 이런 적이 있었나? 녹화한 지 10분도 안 됐어. 와. 대박.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원래 순서대로 루틴대로 가죠. 맞습니다. 주제를 드디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락강의 메시지. 강의 주제 관련 퀴즈 드리겠습니다. 락강은 진짜 욕망은 진정한 언어와 상징으로 그려내기 어려운 바깥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상스는 때로 쾌락 원칙까지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어로 주의상스는 어떤 뜻의 말일까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주의상스. 주의상스 혹시 스펠링 알 수 있을까요? Jouis? 아 정답 기쁨. 비슷해요? 즐거움. 정답입니다. 예스! 오! 주의상스. 주의상스 약간 조이에서 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야. 야, 이거 지금 네 문제 연속으로 지금 상훈이가 완전히 와, 다 맞추고 있어. 지금 이런 날이 있지. 어떻게 몰래카메라야? 뭐야? 나와주세요.
아, 어쩐지. 잘 푼다 했다. 주이상스는 프랑스어로 즐긴다라는 의미로 영어의 joy, enjoyment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주이상스는 락강의 조어 가운데 가장 번역이 분분한 용어로 지금까지는 희열이나 향유, 즐김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모두 어느 한 면을 가리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떻게 감이 막 와? 들으면? 왔어요. 와, 대박이네.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네 문제 연속으로? 다섯 번째 문제 진이와 훈이 하지 말고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서 기록을 세워볼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러면 5개 제가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맞추면 선물 하나씩 주시나요? 선물 진짜로 이거는 어떤 우수상이죠, 우수상. 너가 풀 수 있는 촉이 오는 걸로 가자. 매직아이처럼 딱 오지. 아버지의 이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버지 이름 문규자 연자. 연자 돌림이십니다. 문남연. 아버지의 이름은 1950년대 초반 락강의 저작 속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상징적 아버지의 재정적이고 금지적인 기능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를 대문자로 표시하여 보통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재현되는 금지하는 아버지의 형상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에서 유래되었죠. 그래서 유래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래. 이것은 이탈리아어 무기에서 파생된 말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을 향해 무기를 들고 전투하라 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지휘관이 이 말을 외쳤는데요. 십자군 전쟁 당시 이 말을 잘못 들은 영국군이 놀람, 불안, 공포 등의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해 지금의 의미로 변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의성어인가요? 전쟁 용어예요? 정답 호러. 와. 정답. 아닙니다. 비슷한 느낌인가요? 패닉. 맞는 것 같아요. 정답 옵스. 지금 이제 영어 단어죠? 포비아? 맞는 것 같아. 진짜.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영국군이 갔었을 때는 놀람, 불안, 공포 등으로 변형이 되었다가 지금은 또 약간 변형돼서 다른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명사?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그런가 본데? 그냥 진이와 훈이 할 거겠다. 그러니까요. 대결. 진이와 훈이! 이 중에 누가 제일 그 말을 많이 써요? 그래요? 오늘도 썼나요? 오늘도? 오늘도? A로 시작합니다. A요? 닭, 닭이요? 치킨? 어웨이크. 알람. 정답입니다. 와. 어렵게 맞췄다. 알람이 그런 뜻이에요? 알람. 알람. 아무튼 뭐 마지막 문제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안광복 선생님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